한국과 일본의 대역전극, 그 상징적 사건이 최근 몇몇 있었습니다. 우선 애플에서 발표한 최근 스마트폰인 아이폰 12를 분해해보니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중에 한국 부품 비중이 일본 부품을 압도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는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2를 구성하는 부품에서 한국 업체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분해 조사한 결과 원가 기준으로 한국산의 가격 비율이 27%를 달성하였다면서 이는 이전 아이폰 11 모델에 비해 9%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사실에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인 포말하우스 테크노 솔루션즈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 12를 구성하는 부품 중 미국산이 25.6%, 일본산은 13.2%로 27%를 기록한 한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 이전 세대 아이폰 모델에 비해 OLED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이를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독차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일본이 더 열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한국이 뭐만 하면 국책이라 비하하는 일본이었는데 진짜 국책으로 일본 정부가 펀드에 참여한 기업인 재팬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아예 끼지도 못해서 이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소니와 무라타가 13.2%로 건투했지만 재팬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지 않아 한국과 격차가 더 커졌다는 설명인데요. 즉 기술 면에서 국책을 동원해도 한국 기업들에게 상대도 안 되다 보니 그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분통이 아이폰 12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차기 모델인 아이폰 13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라 뒷목 잡을 일은 아직도 더 남은 일본인데요.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아이폰 13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증산 체제를 갖추고 아이폰 12에서 발생한 두 가지 난점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폰매니아의 기사는 아이폰 13에도 여전히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 미리 못 박아두고 있는데요. 아이폰 13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게 될 것이고 맹렬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BOE도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요구에 미달 판정을 받아 자리가 없는 판에 그보다도 더 후진 일본의 자리가 있을 리 만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를 평정해버린 한국 기업들에게 일본의 국책 기업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완패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더 심각한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일장기 반도체로 대표되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을 꺾겠다는 당찬 포부로 출범했지만 삼성을 꺾기는커녕 기존 2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젠 심지어 한국 기업에게 인수를 당할 위기가 닥쳐올까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1조 엔의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 2위를 사수하겠다는 일본 반도체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경영위기에 빠진 도시바에서 분사해 독립한 반도체 기업 키오쿠시아가 플래시 메모리 생산 증강을 위해 총 1조 엔 규모의 거액 투자로 공장 건설에 나서는데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와 10월에 예정했던 신규 주식시장 상장 연기로 자금 조달이 제약된 상황에서 이런 거액 투자를 결단한 배경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세계 2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혈안인 키오쿠시아의 오기가 매여 있으며 동시에 공격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큰 도박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격한 투자를 감행하는 데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환경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5G,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최첨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의 수요가 높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기동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판단이 향후 업계의 우열을 결정한다라는 설이 있다는 기사는 이런 이유로 거액을 투자한 키오쿠시아에 반드시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속내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런 일장기 반도체 기업의 꿈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 업체들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한국 업체의 추격으로 이제 그 주역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기사는 그나마 일본 업체 중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키오쿠시아뿐이고 과거의 일장기 반도체는 온데간데 없다면서 히타치, NEC, 후지츠가
반도체 업계에서 사라져버린 현실이 투자 판단을 잘못하면 시장에서 퇴장을 재촉당하는 업계의 정설을 보여준다는 기사는 지금 그런 키오쿠시아의 세계 2위 자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35.9%의 삼성전자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까지 투자를 이어가 점유율 19%의 키오쿠시아를 따돌리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매서운 상태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SK하이닉스도 키오쿠시아를 뛰어넘어 버리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키오쿠시아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키오쿠시아가 공장 건설을 발표하기 직전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약 9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단순 합계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기존 9.9%의 점유율에 인텔의 점유율을 더해 19.4%로 올라서 키오쿠시아의 19%를 눌러버리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의 존재가 키오쿠시아에게 더욱 애물단지인 이유는 이전 도시바에서 분사하면서 도시바는 키오쿠시아 지분의 40%만을 가졌고 미국의 투자 펀드인 페인캐피털과 함께 SK하이닉스가 키오쿠시아에 지분 투자를 하여 키오쿠시아의 주식 상장 후에는 약 1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미 지분을 가진 SK하이닉스가 여차하면 키오쿠시아를 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사는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없는 한 2028년까지는 SK하이닉스가 키오쿠시아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반도체 업계에서 일장기가 펄럭이기 위해 현재 1위인 삼성을 추격하는 것은 언감생심의 극치인 것이고 SK하이닉스에게 통째로 인수당하던가 아님 2위 자리도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반도체의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일장기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잠시라도 한국의 발목을 잡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막아보려는 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는 더욱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기업이 실력이 안 되면 정부가 현명한 대처와 신속한 지원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겠으나 국제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어거지를 부리는 일본 정부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너무나 잘하고 있죠. 일본과의 초격차를 위한 다음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요.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50종의 인공지능 중심 시스템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이끌 수천 명의 현지 전문가를 찾을 것이며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 극복을 위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AI 반도체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메모리 업계의 세계 최고를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먹거리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비해 너무나 대책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전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 출신인 고가 시게아키가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청 창설, 휴대전화 요금 인하, 팔도장 등 연달아 개혁 메뉴를 내놓는 스가이지만 그 그늘에서 일장기 기업들의 성장 속도 감소는 멈추지 않는다는 그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전기자동차에서도 일본 기업들은 이미 늦었으며 단순히 선언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정책들로 즉흥적인 대책만을 거듭하고 있어 일본 경제 부활의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준도 기업의 수준도 참 좋아하는 그 대단한 민도의 수준도 일장기는 지금 아주 서서히 태극기에 뒤덮이고 있기에 일본의 억지는 앞으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